어느 날 주말. 야, 건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생신 맞는 건 처음이지? 응, 맞아. 그래서 다 같이 모일 때 형들은 짝꿍 하나씩 있어서 외로웠는데 올해는 윤혁이도 같이 있어서 좋네. 어머, 서방님. 아무리 신혼이라지만 가족들 앞에서 동서를 너무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형수님. 신혼이잖아요. 나랑 이인은 결혼한 지 이제 10년도 다 돼가니 저랬던 때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동서, 이때를 즐겨. 1년만 지나도 저 눈빛 확 식는다. 눈 마주치면 싸움 안 나는 게 다행이지. 그런가요? 그래도 큰아주버님 듬직하니 큰형님 잘 챙겨주실 것 같은데요. 에? 저희가? 아우, 내가 요즘 같아선 왜 저런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나 싶다니까는. 이 사람이 재수 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조용히 못해?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어디 큰 소리 할 처지가 돼? 내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희들 일찍 와 있었구나. 어머니! 어머니 모셨어요? 생신 때는 좀 일도 쉬엄쉬엄 하시지. 못하러 공장에는 다녀오셨어요. 늙은이 생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일까지 쉬기를. 난 오히려 일을 쉬면 병이 난다. 한 몇 시간이라도 내 공장도 돌보고 스스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 밑에 있는 임원들, 그 밑에 있는 사원들까지 본받는 게야. 과연 역시 어머니십니다. 이 사람 말은 그냥 어머니가 혹여나 건강해지실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내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걱정 말려무나. 아무렴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시니 언제든 버텨주셔야 해요. 그래. 근데 둘째는? 아까 출발한다 연락 왔는데 여직 안 왔어요. 하여튼 먼저 빨리 모여야 한다 놓고 맨날 늦는다니까요. 둘째는 알아서 오겠거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실 거죠? 그런데 제가 기인이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한테만? 여기서 못할 얘기냐? 네, 여기선 조금. 무슨 말을 할지 벌써 무서워지는구나. 일단 들어가세요. 당신도 따라올 거지? 그래야지. 어머님, 들어가세요. 아니, 물 좀 한 잔 마실랬더니 이것들이 왜 이래? 물은 제가 뒤따르며 챙겨갈게요. 동서, 오늘 동서가 가사 도우미 여사님이랑 저녁 준비한다고? 네, 저도 잘 못하지만 어머님이 예전에 꿩만둣국을 드시고 싶다 하셔서 제가 나름 강원도식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 어머님이 지나가시면서 했던 말 같은데 동서도 참 피곤하게 산다. 뭐 동서가 준비했다니 어디 잘해봐. 난 어머니랑 같이 얘기 좀 하다가 식사 때나 올게. 형수님도 참, 네가 나름 어머니 생신이라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왜 저렇게 말한다? 자기야, 혹여라도 큰 형수님이든 작은 형수님이든 나 없을 때 너한테 서운하게 뭐라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얘기해. 근데 큰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어머님 오자마자 뭔 얘기할 게 있다고 방으로 따라가셨대. 모르겠네. 작은 형도 그렇고. 형들은 꼭 어머니한테 뭐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저러더라. 어차피 물어봐도 말도 제대로 안 해주고 알 거 없다고만 하니까 나도 관심 끄고 있어. 당신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거야. 그럼 우린 저녁 준비 같이 할까? 내가 도와줄게. 그래? 잠시 후. 나 이게 무슨 냄새야? 동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비린내는 또 뭐고? 비린내는 섭을 솥밥에 넣어서 그래요. 지금은 감자 좀 부치고 있으니 비린내 금방 날아갈 거예요. 기름 쩐내 장난 아니다. 한기는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원래 지글지글 기름에 구워 먹는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형님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글쎄. 난 이런 서민들이 먹는 음식은 별로라서. 시장이나 팔 것 같은 음식이잖아. 네? 그게 무슨... 저희도 서민 아닌가요? 형님은 21세기에 무슨 귀족이라도 된다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나.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안의 수준을 파악 못했구나. 우리 지금까지 어머님 생신 때 호텔에서 최고급 뷔페나 오마카세 레스토랑 아니면 식사 취급 자체를 안 했어. 안 그래요, 형님?
큰동서, 됐어. 차차 적응해 나가겠지. 이런 게 다 무소용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거야. 누가 이걸 다 먹는다고 양도 많이 끓였대. 이거 먹는 사람은 그래봤자 막내 서방님이랑 동서일 것 같구만. 그러니까요. 어머니 특별한 생신날 이런 음식이 다 뭐래요? 스테이크에 샴페인 마셔도 모자랄 판에. 아니, 이게 무슨 냄새냐? 거봐, 막내 동서, 괜한 일 했다니까는. 어머님, 냄새가 좀 그렇죠. 어머님 집에서 대체 뭔 난리래요?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잘 타이르고 있어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하여튼 서방님은 어머님 취향 잘 아실 텐데 동서가 뻘짓하는 걸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돕다니 참 웃기죠. 막내네가 그럼 이상을 다 차렸단 말이야? 세상이나. 막내야, 이런 꽁만두는 어디서 구했니? 요즘엔 보기 쉽지 않을 텐데. 얼마 전에 주말에 건우 씨랑 강원도 여행 다녀왔거든요. 우연히 꽁만두를 파는 곳을 지나치게 됐는데 어머님이 예전에 꽁만두 드시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게 생각나서 만두만 사서 제가 만둣국 끓여봤어요. 어머님이 강원도 쪽이 고향이라 종종 그쪽에 가셔서 생각날 때마다 건우 씨랑 같이 음식 먹었던 얘기도 들었고요. 그랬지. 건우랑 참 우리 친정엄마랑 비슷한 맛의 식당을 찾는다고 강원도 식당을 이잡듯 뒤지고 다녔지. 결국 못 찾았지만. 그래도 난 건우랑 같이 여행하는 게 좋았어. 그때 생각이 문득 나는구나. 어머님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조만간 크루즈 여행으로 모시고 갈게요. 요즘 북유럽 크루즈가 엄청 좋다네요. 글쎄다. 아니, 난 해외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크루즈 여행은 큰동서가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어머님은 해외여행 싫어하셔. 그걸 아직도 몰랐어? 어머나. 저희랑 예전에 사이판 가셨을 때 좋아하셨는데. 어머님, 이참에 저희 제주도 별장 완공되면 어머님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놔두셔요. 여행 단기로 가면 피곤만 하지. 아예 숙소 걱정 덜게 아들 별장에 머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형님, 제주도에 별장 지으세요? 응, 지금 공사 들어갔어. 제주도에 연예인들 많이 사는 거기 알지? 거기야. 아니, 얼마 전에 주식으로 돈 크게 말아먹었다면서 어떻게 그 돈이... 설마... 암튼 우리 동서들 이렇게 어머님을 모른다니까는. 막내 동서야 결혼 안 한 지 얼마 안 됐다 쳐도 큰 동서는 참... 됐다 다들 그만해라. 애들은 어디 갔어? 만두국 다 불겠는데 어서들 먹으래야지. 건우 씨가 아까 데리고 온다 했으니 어머님 먼저 앉으세요. 형님들도 이리 앉으세요. 그래? 아, 나 먹기 싫은데.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된다. 이리 정성 담긴 음식들 공연히 입 보태서 남길 바엔 먹지 마라. 큰 며느라기야. 아니에요. 제가 왜 안 먹어요. 입맛이 없단 얘기였어요. 입맛 없으면 드시지 마세요. 괜히 체하면 어떡해요. 어머님, 저는 너무 군침이 돌아요. 어머님이랑 저랑 입맛이 비슷한가 봐요. 큰형님도 그렇고 작은형님은 이런 음식 취급도 안 한다더니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바로 태도 돌변하는 거 봐. 게다가 두 형님들 왜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안달인 거지? 난 두 사람 기싸움에 불똥 튀기 전에 난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저녁 식사 후. 여기가 어머니가 살았다던 동네 맞죠? 이번에 윤경이랑 가보니까 동네가 아주 몰라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들려줬던 산은 요쪽인 것 같은데 아파트랑 타운하우스 단지가 쫙 들어섰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진으로 보니 익숙한 곳이 몇 군데 보이네. 너희들 말대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 물려받아 일한다고 그동안 고향도 못 가보고 정신없이 지냈더니 일이 바뀌었어? 어머니, 일도 일이지만 가끔은 강원도 가서 고향 음식도 먹으러 가고 좋은 시간도 보내세요. 요새 어머니 보면 예전보다 더 과로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래, 우리 막둥이가 그러라면 그래야지. 고맙다.
너희들 여행 가서 좋은 곳 보러 다니기에도 바빴을 텐데 이 에미 고향도 직접 방문해서 에미 보여준다고 사진도 찍어오고. 감동이구나. 에이, 겨우 이것 가지고요. 자기야, 준비한 거 보여드려. 응? 그럼 뭐가 또 있어? 짜잔! 에구머니나, 이 그림은 제가 사실 어머님이 보여주신 어릴 적 사진 배경에만 의존해서 스케치하고 색감도 살려서 그려본 건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과 지금의 어머님을 그려넣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윤경아, 네가 그린 게야? 네, 그래도 그림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데 어머님께 한 번도 그림을 그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생신 선물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어머님이 액자로 두고두고 보셨으면 해서 그려봤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선물은 난생 처음 받아본다. 당장 제일 잘 보이는 방에다 걸어둬야겠다. 어때요? 어머님 막내 며느리 클래스 죽이죠? 그래 이놈아. 굳이 네가 부축이지 않아도 윤경이가 참 속이 깊고 따뜻한 것 같아. 내 생일이라고 꽁만둣국에 감자전, 섭소밥까지 너무 고맙다 아가.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오, 형이랑 형수님들 오네. 선물 가지고 왔나 봐. 어머니랑 막내 뭐하고 있어? 넌 선물 안 가져왔어? 응?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뭔데? 그림? 응, 윤경이가 그린 거야. 전시회 준비로도 바쁜데 어머니한테 깜짝 이벤트 한다고 애 얼마나 썼다고. 그래? 잘 그렸네요, 재수씨. 네, 감사해요. 그래, 아주 마음에 드는 선물이야. 어머님, 그림은 일단 바닥에 두시고 저희가 사온 선물도 풀어보세요. 그럼아. 어? 이게 뭐냐? 열어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 말이 안 나오시죠? 그러네. 우리 어머니 오히려 너무 좋을 땐 내색 안 하잖아. 너희들 요즘 형편도 어렵다면서 이런 주얼리는 어떻게 사왔니? 보아하니 한두 푼 할 것 같지 않은데. 에이,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저희가 어떻게 그래요. 이거 엄청 귀한 보석이에요. 어머님 손에 껴보세요.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작년 사이즈랑 똑같은 걸로 했는데. 내가 늘 공장에서도 일하고 나면 가끔 손이 퉁퉁 부을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거야. 그죠?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잘못 알았나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가져온 선물도 열어보세요. 이건 딱 봐도 옷인 것 같은데 나중에 열어봐도 돼. 에이, 다른 자식들 선물은 다 뭔지 열어봤으면서 왜 우리 건 안 봐도 된대요. 하여튼 둘째라 형에 치이고 막내에 치이고 서럽다니까. 이래서 둘째가 샌드위치라는 거야? 뭘 또 그렇게 받아들이니? 알았다, 풀어보마. 어때요, 어머니? 브로치에다가 블라우스까지 다 한 세트예요. 고급진 분위기가 딱 우리 어머니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집사람이 고른 거예요. 그래, 다들 예미 생일이라고 선물까지 준비하고 애들 썼다. 고맙다. 난 내일도 새벽에 공장에 나가봐야 해서 먼저 들어갈 테니 다들 집에서 쉬다가 잘 가거라. 네, 어머님. 이제 슬슬 취침 들어갈 시각이라 고단하시죠. 제가 침대 이부자리 정리해드릴게요. 동서, 그런 건 원래 맏며느리가 하는 거야. 내가 할게. 일 없다. 내 이부자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따라올 필요 없다. 역시 우리 어머님, 며느리라고 해서 일도 안 시키려 들고 어쩜 그리 현명하실까? 어머님, 편안한 밤 보내세요. 어머니도 들어가셨으니 이제 우리도 들어가 보자고. 병도 바로 갈 거지? 그래야지. 서구랑 나는 담배 피우러 먼저 나가 볼 테니 다들 천천히 나오라고. 형들, 바로 가는 거야? 난 같이 커피라도 한 잔 하려 했는데. 커피 마실 시간이 어딨냐? 우리도 우리 일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본가의 시간 붙들 순 없잖아. 안 그래, 형? 그래, 막내야. 커피는 다음에 마시자. 형들 조심히 가.
어머니 생신 아니면 이렇게 삼형제가 모일 일도 많이 오는데 어머니 주무신다고 방에 들어가신다고 하자마자 몇 분도 안 돼서 바로 간다고 하네. 잠시 후. 어머님도 참. 저 옷이 가격이 다 얼만데 저걸 보고도 시큰둥하실까? 선물도 받는 사람이 반응이 좋아야 주는 맛이 있지. 리액션이 맨날 민둥민둥하니 재미가 없네. 이쯤 되면 어머님이 큰 동서가 사주는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네? 뭐라고요?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농담 한 번 한 거 같고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사람 무안하게 싫어. 근데 작은 동서, 어머님 드린 선물이 그림 저거 하나야? 네. 어머님께 좀 더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동서 하는 일이 워낙에 배고픈 직종이라 수익이 들쑥날쑥하니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고작 그림 하나로 퉁치기엔 좀 심했다. 고작이요? 퉁을 쳐요? 솔직히 그렇잖아. 선물이란 건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물질적으로든 뭐든 가치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아무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 해도 그 정도 개념은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좀 놀랍네. 도대체 형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림 선물이 어떻든 형님이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적으로는 형님들이 마련한 선물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도 어머님을 생각하여 준비한 마음은 형님들 못지 않거든요. 그렇겠지. 근데 우리가 막내 동서 생각해서 염려를 담아 조언하는 거니까 오해는 말아주라. 동서 그림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누가 아니다. 그냥 다음부터 우리같이 높은 안목으로 어머님께 드릴 선물 고를 자신 없으면 현금으로라도 챙겨. 이런 게 다 맘에 남아서 나중에 어머님이 서방님만 차별하면 어떡해. 그래. 우리만 점수 따기엔 동서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우린 다 동서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오늘 동서가 어머님께 상 차려드리고 직접 그린 그림 선물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는 건지 잘 알겠는데 그거 아니야. 어머님 안 좋아하셔? 우리가 동서보다 어머님을 더 많이 봐왔잖아. 우리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네, 이해합니다. 형님들이 저 생각해서 조언해 주신 건 감사한데 선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어머님 취향에 차차 맞춰가는 거죠.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어요. 뭐? 그리고 제가 형님들보다 어머님을 배웠던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느끼기에 어머님이 선물 가지고 자식들에게 차별할 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마 형님들은 어머님을 그렇게 편협하게 보셨던 건가요? 그럴 리가. 그렇죠? 제가 오늘 듣기엔 형님들이 말하신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한 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 그럼 전 남편 도우러 이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시고 또 봬요. 형님, 저거 보통 내기 아닌데요? 은근히 우리 말 따라하며 돌려가는 거 맞죠? 됐어. 애초에 우리랑 생각이 다른 애 같은데 생고생이나 하라지. 그런다고 저 목석 같은 어머님이 어디 시선이라도 더 주겠어? 몇 개월 후. 얘들아,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다. 엥, 큰일이라니. 실은 내가 며칠 전에 근처에 일이 있어서 어머니 공장에 가봤거든. 근데 어머님 공장이 며칠째 기계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가동을 안 한다니 공장 운영을 안 하고 있단 뜻이야? 모르겠어. 당초 이게 무슨 일인지. 직원들은? 직원들도 모르겠어. 그냥 공장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 보통 마스크 납품 일정 맞춰야 바삐 움직이잖아. 혹시 몰라서 내가 지금도 다녀오는 길인데 오늘도 문이 잠겨 있다. 이거 안 좋은 신호 맞지? 어머니한텐 연락해 봤고. 아, 어머니도 연락이 안 된다. 뭐? 설마 아니겠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어쩐지 느낌이 안 좋아. 요즘 뉴스 못 봤어? 무슨 뉴스? 마스크 공장이 줄 폐업한다는 뉴스 말이야.
코로나 때야 마스크가 워낙 귀했을 때니 어머니 회사가 떡상해서 마스크 찾는 주문량도 엄청 많아서 24시간 가동해도 불티나게 팔렸지만 이제 다들 마스크 안 하니까 마스크가 어디 팔리겠냐. 안 그래도 그 뉴스 보고 어머니 공장은 재고 쌓이는 거 없나 걱정했더니 어떻게 타이밍이 이리 되는지. 그래도 어머니 회사는 의료센터에도 납품되고 숨쉬기 편하도록 특허 개발해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잖아.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렇게 갑자기. 에휴, 그동안 문제 없었던 척 한 거지. 우리가 내부 속사정을 어찌 알겠냐. 예전에 한참 호황 때 벌던 매출에 반의 반도 못 끌어올릴 게 뻔한데. 어이씨, 그럼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망한 거야? 그래놓고 우리한테 아직 말도 안 한 거고. 그거 말고는 도저히 지금 상황이 설명이 안 돼. 일하느라 문자 이제 확인했어. 확실한 거야. 아직 어머니한테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추측하기엔 섣부른 것 같은데. 야, 섣부르긴. 내가 사실 공장 가동 안 한 거 처음 알게 된 날 너희한테 연락하려다 지켜보자 한 게 며칠이 지났는데 대업 아니고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무리 그래도 뭔가 이상해. 이따 퇴근하고 어머니 집에 찾아가 봐야겠어. 막내야, 아서라. 아무래도 조짐이 좋지 않아. 그래도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알아봐야지. 실은 어머니가 일주일 전쯤 연락 왔었어. 뭐? 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실 분이 아닌데 나한테 돈 얘기를 꺼내시더라. 급하게 처리해줄 돈이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혹시 2천만 원 정도 얘기했냐? 어떻게 알아, 형이? 그럼 설마 형도... 어머니는 장남이라고 나한테만 연락했다더니 너한테도 연락했던 모양이구만. 뭐, 그럼 어머니 우리한테 돈 2천만 원씩 받아서 뭐 하려고 한 거지? 회사에 뭐 부채가 있나? 그래, 우리가 어머니께 돈 필요하다 했으면 했지 이런 적이 없잖아. 이상하다 생각이 드니까 왠지 돈을 드리면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니. 너한테까지 전화했었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을 안 드렸단 말이야? 돈을 준 건 나뿐이야? 막내, 너한테도 연락 왔었냐? 형들 말대로 어머니께서 전혀 이런 말 하실 분이 아니시지만 그게 오히려 이상해서 드렸어. 어머니가 오죽하면 자식에게 손까지 벌릴까 싶어서. 야, 이놈아, 너 이제 큰일 났다. 그 돈 받기 글렀어. 돈을 주기 전에 형들한테 미리 상담했었어야지. 하여튼 이 철없는 막둥이 녀석. 아니, 내 돈도 돈인데 다들 어머니가 어떤지 더 걱정되지 않아? 어머니가 왜 우리한테 2천만 원을 빌려달라 했는지 공장 문까지 닫으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난 너무 걱정되는데. 딱 보면 모르겠어. 문 닫은 공장 급하게 필요하다며 빌려달라는 2천만 원. 이건 망한 거야. 아이, 다 조졌네. 내 진작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을 때 더 뜯어냈어야 됐는데. 형은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지. 몇 개월 전에 어머니한테 제주도 별장 짓는데 돈 모자란다고 보태달라고 한 주제. 아무리 장남이라 쳐도 그동안 형이 어머니한테 가져간 돈이 얼만데. 그러는 넌 작년에 1억 넘는 차 산다고 어머니한테 대자로 들어놓아서 돈 달라고 할 때까지 뻗팅겨서 결국에 몇천 뜯어냈잖아. 어휴. 다음 날. 어머닌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안 계시고? 내가 아는 직원들도 다 연락을 안 받고 있고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미치겠어.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 연세도 많은데. 아주버님들은 뭘 하셔? 형들은 도움이 안 돼. 지금 어머니가 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본인들끼리 쌈나고 난리 났어. 그간 어머니한테 가져간 돈이 많단 것만 알았지 뭐야. 어머니 찾을 생각은커녕 지금 남은 집이라도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뿐이야. 지금 어머님 소식도 끊긴 마당에 아들 일이 어쩜 그래? 형님들께도 물어보니까 남편들도 모르는 걸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고 단박에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어머니 잘 나갈 땐 매일같이 집에 드나들면서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안달이었으면서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발 빼려는 게 너무 속보여. 경찰서에라도 가봐야 하나. 일단 오후까지 기다려보고 정 안 되겠으면 가보자. 뭐지? 모르는 사람 번호인데? 혹시 모르니까 얼른 받아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요?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야? 오, 어머니 공장 직원인데 어머니가 어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네. 어제 연락해준단 걸 번호를 알지 못하다가 겨우 알아내서 우리한테 연락하는 거라고. 이럴 시간이 없어. 얼른 가자. 그래. 당신 손 너무 덜덜 떨고 있어. 내가 운전할게. 몇 시간 후 늦은 밤. 여보, 괜찮아? 당신은 들어가 있으라니까 왜 아직 안 가고 있어. 집에 가라니까. 당신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오늘은 내가 여기 있을게. 회사에 며칠 얘기해뒀어. 난 괜찮으니까 당신 얼른 들어가 쉬어. 여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들어가 쉬니? 우리 같이 있자. 아휴, 그래. 주치의분은 뭘 하셔? 일단 지켜보자고만 하시지. 말씀을 유독 아끼시더라고. 아, 이게 무슨 일이람? 어머님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 아들이 돼서는 결혼한 이후로 어머님한테 너무 무신경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어머니가 돈 얘기했을 때 오히려 이유를 묻는 게 더 신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게 아니었어. 어머니한테 어떠한 힘든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 물었어야 해. 어머니의 짐을 나라도 덜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보기에 하나도 무신경하지 않았어. 가끔 어머니한테 식사하셨냐? 몸은 아프신데 없냐? 안부 전화도 잘 드리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것도 틈틈이 챙겨드렸잖아. 못해드린 것에 대해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돼. 어머니 분명히 일어나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형들이 너무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전화도 했는데 받지도 않고. 혹시 몰라 나중에라도 확인하라고 형수님들한테까지 병원 주소 보냈는데 어쩜 내 사람 다 무반응일 수 있지? 그러니까 솔직히 당황스럽네. 그동안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던 분들이라 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필요할 땐 돈 갖다 쓰던 형들이 어머니가 돈 얘기하자마자 거절하고 공장이 문 닫고 있으니까 망했다고 하고. 너무 실망스러워. 형들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지? 정말 참 허무하다. 어머니가 힘들어진 상황에 온 사람들이라곤 우리 둘뿐이라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만약 깨어나시고 사업이 힘들어진 게 맞고 공장 접는다 하면 그땐 우리가 어머니 보살필 수 있을 때까지 보살피자. 여보, 우리까지 어머니를 버릴 순 없는 거잖아. 결혼 전 연애할 때도 어머니가 별말 없이 무뚝뚝 하셔도 은근히 살뜰히 생겨주셨던 기억이 나. 속정이 깊으신 분이란 거 그때 바로 알았지. 고마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보살피자 말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괜찮아. 지금 집도 어머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고 결혼하면서 어머님께 받은 게 많으니 조금이라도 갚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어머니, 그러니까 얼른 눈 뜨셔요. 힘드셔도 저희 봐서라도 이겨내 주셔야 해요. 어머니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네? 다음날 오후. 여보, 작은 아주버님한테 전화 온 것 같은데? 어?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 형, 어디야? 막내야, 병원이냐? 그래, 내가 병원이 아니면 어디겠어. 어머니는 아직 의식 없으시고? 직접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 난 안 간다. 형도 아마 안 갈 거야. 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근데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 거기 가봐야 답 없는 상황인 거 매한가지인데 못하러 가냐? 링거 맞고 누워있는 어머니 보면 속만 터지고 화만 나지. 하여튼 애초에 아버지 사업을 어머니가 물려받는 게 아니었어. 이럴 줄 알았음 내가 회사 일이라도 공부 좀 할걸.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아직도 문 닫은 공장 얘기가 하고 싶어?
지금 형한텐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당연하지. 어머니가 말아먹은 그 재산이 얼만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우리 몫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일이었어. 형, 사람 맞아? 남이 아니라 어머니야. 큰 형, 작은 형, 나 배 아파 낳은 우리 어머니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어떡하겠냐. 어머니 쓰러졌다고 아들 셋이 우르르 초상집 분위기나 연출할까? 아, 이미 다 끝났어. 그러니까 너도 괜한 짓 그만해라. 이미 그렇게 쓰러져서 장기 코마 상태로 가면 병원비는 앞으로 어떻게 부담할 거야? 너 혼자 감당할 수 있어? 걱정 마. 형한테 내라고 안 할 테니까. 내라고 해도 안 내. 임마, 형 야속하게 생각 마라. 어머니도 분명 사리분별 정확하시니 형들 선택 이해해 줄 거다. 아무렴 남은 자식들이라도 잘 살아봐야지. 개자식이라고 하긴 걔한테도 미안해서 말 못 붙이겠다. 적어도 짐승도 지 어미는 귀하게 여기는데. 나 안 하던 실수를 많이 하는 거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장례식 땐 갈게. 그때까진 연락하지 마라. 싫어. 버러지 같은 너희들한테 절대 연락 안 할 거야. 앞으로 막내 동생은 없을 줄 알아. 이제 니들이랑 끝이야. 그러든지. 아, 진짜 징그럽다들. 하나같이 돈. 그놈의 돈이 뭐라고. 됐어, 여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상대할 필요 없어. 애초에 기대조차 없었잖아. 그래, 윤경이 말이 맞다. 내 이것들에게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다만 이럴 줄은 참. 어? 어머님. 언제 깨어나셨어요, 어머니? 제가 주치의 불러올게요. 됐다, 난 괜찮아. 부를 일 없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그래, 너희들이 소식 전하자마자 바로 달려온 것도 다 알고 있다. 밤새 내내 너희가 날 간호하며 지킨 것도 말이야. 이미 주치의와도 얘기가 된 상태야. 그 양반이 참 곤란해했지만 그래도 내 부탁을 들어주어 이리 계획을 실천할 수 있었어. 네? 어떻게... 이러한 쇼까지 하며 자식들을 테스트해본 것이 참으로 너희한텐 미안한 일이다만 부쩍 첫째와 둘째에 대해 의심들을 지워낼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강구책을 마련해 봤어.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테스트요? 형들이 그간 나한테 사업자금이다, 자동차 구매라든가 별장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던가 돈을 가져갔던 건 들었다 했지? 사고는 사고란 대로 치고 뒷수습은 늘 애미 나한테 맡기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질 않아서 내 일부러 공장 문을 닫았다. 공장을요? 그래, 어차피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겸 재정비가 필요했거든. 알다시피 네 아버지가 운영하던 마스크 공장이 점점 갈 곳을 잃어가고 있어. 새로운 사업 창구를 개발해야 했지. 클린룸 시설이 있는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의료 마스크 제작과 더불어 의료 위생용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행히 거래처 몇몇과 얘기가 잘 돼서 납품도 할 수 있게 됐지. 조만간 새 기계를 들여 공장을 바꿀 예정이야. 그러면 공장이 망한 게 아니라 잠시 동안... 맞아. 일단 마스크 생산해 놓은 것들은 판매를 해야 하니까 납품하고 남은 재고들은 창고에 뒀는데 이것도 조만간 인터넷 플랫폼의 핫딜로 박리담의 방식으로 판매할 예정이야.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혹여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서 어머님이 쓰러지신 걸까 봐요. 이게 다 지금까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빌드업이었단다. 공장 문을 닫기 며칠 전 삼형제한테 돈을 빌려달라 하고 공장 문이 닫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삼형제에게 내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알리려고 했지.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건 우리 막내네 뿐이더구나. 어머니, 이거 바꿔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이야. 애초에 테스트 목적으로 빌린 돈이니
바로 돌려줘야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내 성격에 빚지고 못 산다. 바로바로 시원하게 갚아줘야지. 통장 열어봐. 네. 우와! 통장 이거 잔액이 제게 빌린 것보다도 훨씬 많은데요.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올바르게 준 거야. 이렇게 큰 금액을. 그동안 놈팽이 같은 네 형들이 가져간 돈에 비하면 이 액수는 별것도 아니다.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미한테 손 벌리기보단 네가 손수 땀 흘려 돈 벌고 이겨내려는 것이 기특했어. 나중에 네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따로 너를 위해 만들었던 통장이야. 네 어릴 때 받았던 용돈부터 너를 위해 내 재산 일부를 다 차곡차곡 모은 게야. 너 이거 받을 자격이 있어. 감사해요, 엄마. 내가 이걸 쉽게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결혼하면서도 많이 지원 받았는데. 아무렴. 이쁜 자식한텐 한두 굿도 없이 퍼주는 게 어미 맘이란다. 불편해하지 않아도 돼. 네 형들도 다 결혼 지원 받고 나한테 양아치처럼 돈 뜯어갔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얼떨떨한데 어머님이 오죽하셨으면 이러셨을까 생각하면 또 속상하네요. 아니야. 이렇게 걸을 것들은 마을끔히 거르고 나와 같이 갈 자식만 보면 되는 거야. 아 참,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줄 선물이 또 있어. 잠시 후. 자, 이 서류 바꿔라. 이건 또 뭔가요? 아버지가 예전에 사뒀던 부동산이다. 이걸 너희에게 증여해두고 싶구나. 경기도 부근의 땅 3,000평 정도는 될 거야. 지금은 논밭인데 조만간 여기가 대기업 반도체 단지가 조성된다고 사업 확정이 됐단다. 땅값 오르는 건 아주 금방일 거야. 아니, 어머니, 통장도 감사한데 부동산까지요? 그래. 내가 살아생전 기억도 또렷하고 건강할 때 자식들에게 정당하게 판단하여 재산 물려줄 생각이야. 그래서 최근엔 변호사와도 재산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첫째, 둘째에게 주었던 돈 그 이상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야. 애미가 쓰러졌는데도 콧방귀도 안 뀌는 녀석들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만 법이란 게 어쩔 수 없으니 내 살아서라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줄 거야. 잠시 후. 형님, 우리 근데 어머님 집에 멋대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마음이 조금은 불편하네요. 동서, 불편하면 이제라도 돌아가. 어떡하겠어. 어머님 빚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에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와야지. 돈 될 만한 금반지고 보석이고 다 쓸어오자고. 야, 그나저나 어머님 드레스룸에 있는 금고는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거기가 노다지일 텐. 어머 깜짝아. 어머님.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라니? 이제 하다하다 도둑질까지 할 셈이냐? 네? 아, 그럴 리가요. 저희는 어머님이 걱정돼서요. 어머님이 편찮으시 돼서 저희가 좀 힘이 되고자. 이제 이 늙은이를 아예 귀머거리 취급하는구나.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한 대화를 우리 셋이 들었거늘. 빚이 얼마가 될지 몰라. 금고를 어떻게 열어? 이렇게 다 줬다 뺏으려고 그동안 나한테 골드받고 금반 주고 바친 게냐? 어머님, 의식 상태 불명인 게 아니었어요? 그럼 사업이 망했다는 것도요? 어떻게 이런... 그럼 네 눈앞에 있는 내가 귀신일까봐? 내가 귀신이었으면 너희 둘이랑 첫째, 둘째 놈 당장에 저승으로 끌고 갔을 거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는 큰형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큰형님이랑 큰아주머님이 아무래도 어머님 사업이 잘못된 것 같다고 발 빼자고 해서. 동서,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 이거야? 그래도 병원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네 남편이 뭐라 그랬어? 어차피 죽을 노인네 봐봤자 죄책감만 더 든다지 않았나? 아무리 망나니 자식이라 한들 어쩜 자기 엄마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어머님한테 죄를 많이 지었나 봐. 뭐야? 네 남편? 네 남편이라 그랬어? 이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걸 형님이라고 모셔뒀더니 미쳤지?
어쭈?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 머리채 잡으면 난 못 잡을 줄 알아? 오늘 네 머리 다 쥐어뜯어서 대머리 독수리로 만들어줄 줄 알아? 저 진상들. 며칠 후.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버지가 물려준 부동산을 어떻게 홀라당 막내한테 줘버릴 수 있어요? 장남은 뻔히 두고. 어머니가 은근히 막내 이뻐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어머니께 잘한 형이랑 저한테 정말 못할 짓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니들이 며칠간 내 연락은 받지도 않고 당장에 연근을 태세더니 재산 증여했단 소리에 기가 막히게 달려왔구나. 네 처들이 며칠 전에 나한테 쫓겨난 건 듣지도 못했어. 어디 똑같이 해주랴? 어머니가 아들 속여먹으려고 감쪽같이 쉬어버린 걸 왜 우리한테 책임 전가합니까? 우리 어쩔 수 없었어요. 어저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머니 빚을 떠안는답니까? 우리도 살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있는 막내는 머저리라 나한테 돈 빌려주고 병원에서 친히 간호했냐? 당장 자기들 죽어갈 때 살려준 게 누군데? 너희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작전 짠 거야. 가슴에 구렁이 몇백 마리는 품어놓고 호시탐탐 내 재산 노리는 것들은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거라. 어머니, 막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지금만 그렇죠. 시간 지나면 분명히 저희들처럼 될걸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오냐, 후회해도 니들은 찾을 일 없으니까 썩 나가래도. 정말 이럴 거예요. 막내만 땅 주고 우리는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낸다고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 형, 그냥 들어 눕자. 우리 막내랑 똑같이 땅 받기 전엔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예요. 그래, 우리도 뭐 배짱 못 부리나? 어머니, 눕든 말든 그냥 가시죠.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인간, 아니, 짐승들입니다. 그러자꾸나. 당분간 공장 재정비하는 동안 고향이 머무를 생각인데 언제까지나 이것들 들어놓고 있나 보자. 어이, 이대로 간다고? 안 돼. 어머니, 어머니! 아이, 돈 내놔! 나도 땅 주라고! 노발대발 드러누우며 생떼를 부리던 아들들은 결국 어머니가 고향으로 간다고 계속 있다간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라 하니 그제야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서 도망가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아들들이 번갈아 진상짓을 하다가 결국에 두 사람은 최근에는 전 형님들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 해요. 그동안 그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큰아들은 코인을 크게 말아먹었고 지으려던 제주도 별장도 결국에 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사도 중단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작은아들 또한 소소하게 돈을 긁어먹는 하마였던 것 같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도 한다고 악을 지르는데 과연 공정한 법이라도 그들에게 온전한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워낙에 어머님께 가져간 돈이 지금 남편이 증여받은 특별 수익보다 훨씬 초과한다고 들어서요. 아직 결과는 모르는 일이지만 저희에겐 그 재산들보다도 어머니가 아무쪼록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